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편은 블록체인의 추가편이고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설명, 해시를 포함해서 그 3부작은 예전 블록체인 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 가상화폐 또는 그리고 그 기반 시스템인 블록체인의 종류가 800에서 1000여 개가 넘어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지? 사실 이 종류가 왜 다양한지, 왜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할 때 또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어떤 가상화폐를 써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째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말 수많은 PC가 연결돼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해서 공공거래장부인 블록을 쌓고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많은 PC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PC가 연결돼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산력, 즉 컴퓨팅 파워를 한 군데 모아서 실제로 지리적으로 한 군데 모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가상에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한 군데 모인 거대, 높은 연산력을 갖고 위변조 방지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클라우드 컴퓨팅 편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개념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별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이 높은 연산력, 여러 대의 PC가 연결돼서 가져오는 높은 연산력을 어떻게 더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가져옵니다. 뭐야, 위변조 방지에 쓴다 그러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인 높은 연산력을 단순히 위변조 방지, 즉 블록을 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수많은 PC가 연결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장부에 새로운 기록이 생길 때마다 블록체인의 블록체인을 쌓고 그 위변조 방지를 하는 일은 합니다. 근데 워낙 거대한 컴퓨팅 파워 연산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모인 거를 어떻게 쓰는 블록체인도 있냐면 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프로그램을 누구나 직접 짜서 만들어서 직접 추가할 수 있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거래도 되겠네? 그럼 거래해야지 라고 해서 거래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즉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거기서 거래를 하면 이 초거대 가상 컴퓨터의 연산력을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거래를 또 블록을 쌓아서 위변조 방지도 해주는 하나의 거대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어쨌든 이 빌려온 연산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이용하게 해주면 너무 많은 그 연산력 소모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그 연산력을 이용하는 수수료로 이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소모하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번 단계별로 볼까요? 첫째, 이 블록체인에서 채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는 또 다른 거래, 부동산이라든지 가상화폐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거래가 가능해서 이렇게 편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얻은 가상화폐를 네가 써라, 사용해라 라고 가상화폐를 얻는 거에서부터 또 다른 활용에 추가해서 얻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처까지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블록체인도 존재합니다. 이 기술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고요. 아마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하나의 가상화폐나 하나의 블록체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도 있고 뭐 똑같이 적용은 했지만 공개적으로 적용을 하냐 아니면은 뭐 특정 집단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비공개로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블록체인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위변조 방지만을 위한 게 아니고 거대 연산력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초거대 연산력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된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활용성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왜냐면은 개발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써보고 싶다 저렇게도 써보고 싶다 해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 블록체인이자 가상화폐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술들로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업이나 뭐 개발이나 또는 뭐 문의 중에는 이제 투자처로서 생각을 하시더라도 항상 내가 보는 이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뭐 얘는 부동산 거래용인가? 뭐 심지어는 연예인의 가치에 투자하는 가상화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 유명도로 판단하지 말고 그 기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블록체인 기술인지 꼭 보시고 그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첫째 편을 추가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이 목적 외에도 세부사항 차이는 다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가져도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상화폐 발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주면은 발행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줄 거냐, 꼭 이자처럼 많이 줄 거냐, 뭐 이런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 그러니까 거래 내용을 모두 서로 다 볼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애초에 가상화폐랑 전혀 상관없이 위변조 보안만을 위해서 쓰이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료 기록이라든지 법률 기록 같은 경우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기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서도 블록체인의 종류가 많이 나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추가편 첫째 편이었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